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이야, 국내 시황 알려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며 말 한마디로 주식 정보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피플 테크놀로지 KT. 가입 문의 100번.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증이 톡톡 김치 톡톡 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왜 악사가 마이키즈 할인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죠?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악사 마이키즈 할인 특약. 지금 전화하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유저 도현입니다. 여러분, 타기 좋은 날이에요. 응? 뭘 타죠? 가을? 썸? 총 1억 롯데 상품권 타야죠.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가격 뷰티풀. 혜택 원더풀. 하이마트로 가요.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슈는 원비어. 제가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 인터뷰하면서 최순실 씨가 나 지금 원비어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원비어입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원비어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지난 그 6월 달에 북한에서 그랬죠. 장기간 억류돼 있다가 풀려나서 미국으로 송환이 되긴 했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던가요? 예, 엿새 만에 병원을 그렇죠. 입원하고 엿새 만에 예. 이제 사망을 했죠. 예. 북한 측에서는 뭐 식중독, 보털리누스 중독증에 걸린 뒤에 수면제를 복용해서 혼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네. 북한에 구금된 기간 동안 반복적인 구타를 당한 그런 정황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고문, 가혹행위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론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를 오늘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서 거명을 했습니다. 근데 순실 씨는 왜 갑자기 원비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을 그 원비어의 처지에 비유를 한 겁니다. 저런.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계신데요? 만약에 이 원비어가 그 가족이 미국에 계시고 이런 소식, 국내 한국의 소식을 모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좀 원비어가 한국인이고 한국인 부모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MH그룹을 통해서 CNN에 뉴스를 보내겠죠. 하여튼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 방법이 악의적이다.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고 있다. 자신이 이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정신 고문이나 고문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고문을 얘기하는 거죠. 뒤에 거는 원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 저런. 네.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내 상태가.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재판정에서 아이고. 안 되시죠. 강변을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MH그룹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또는 심정 내용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오늘 이제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
엊그제 사실은 4분에 걸쳐서 예. 재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격정 토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때를 맞춘 듯이 최순실 씨도 지금 법정 발언을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좀 짰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좀 일제히 한 방향으로 탁 움직이는 것은 좀 분명해 보여요. 이제까지도 그랬는데. 뭐 하여튼 목표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만 토로.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지난번 법정 발언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제는 MH그룹이라는 곳이 나서서 구치소 생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뭐 땅바닥에 자고 있고 뭐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게 불도 켜놓고 뭐 이런다는 식으로다가 인권 침해 논란을 이제 딱 제기를 했단 말이죠. 최순실 씨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CCTV 설치해갖고 감시하고 있고 화장실도 오픈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CCTV는 사실은 그야말로 원비어처럼 될까봐 걱정돼서 사실은 설치한 거 아닙니까? 구치소에 수감자들이 뭐 사실은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CCTV 설치도 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소한 야간의 불 문제도 조도를 낮추더라도 그래도 한두 개씩은 켜놓는 이유가 만약에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인권 침해다라고 지금 두 사람이 지금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그 메시지를 지금 국민을 향해서 내보내고 있는. 그 말씀을 듣다가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네요. 혹시 MH그룹이 최순실 씨의 변호해야 되는 글인데 그거를 정치 권력 순위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로 이렇게 알아갖고 최순실 걸 잘못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걸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MH그룹이라는 곳이 이렇게 성명 낸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딸 정유라하고도 관련해서 뭐 성희롱 의혹 있다 이거 제기했다면서요, 최순실 씨가. 이것도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이제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2-3명이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과도 연관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정에 출두를 하면서 그날 새벽에 일찍 나간 거 아닙니까? CCTV 보면 막 이제 정유라가 뛰어서 가고 막 차 있는 쪽으로 이제 그때 일을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검찰 수사관들을 성희롱범으로 몬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수사관이 됐나.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막 내놓은 거죠. 어떤 내구조를 갖고 계시면은 검찰 수사관 2-3명하고 같이 움직인 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걸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독특한 한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순실하고 제가 가서 가능하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인터뷰 하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하시지 말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 아닌 에이즈 이야기가 지금 다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요.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이 피임도구 없는 조건으로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또 오늘 뉴스에는 부산의 한 20대 여성도 에이즈에 감염된 채 열에서 20명의 남성들과 수차례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에이즈가 아무리 이제 불치병이 아닌 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좀 우리의 의식이 아니한 거 아닌가 이런 의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에이즈 사건이 보고된 이후에 에이즈 검사 문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에이즈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에이즈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에이즈가 뭡니까? 일단 에이즈하고 또 저희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좀 표현하는 이제 감염이라 총 구분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저희가 HIV 감염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파괴시켜서 면역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면역이 떨어지는 이제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거를 저희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면역성이 결핍된다고 했는데 어느 면역 부분이 제일 먼저 정상으로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주로 T세포에 이제 주로 감염을 시켜서 T세포 숫자를 이제 줄여버리거든요. T세포라는 게 뭐 하는 세포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면역세포 중에서 면역계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와주는 세포인데요. 네, 면역계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막아버리니까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떨어지게 되면 네. 이제 일반인한테는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감염증들이 예. 이제 감염이 되고 그런 감염증을 저희가 기회 감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잘 안 걸리는 감염에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감염이 잘 걸리는 상태가 되는 걸 이제 에이즈 상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상태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청취자분들에게 부산에서 감염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네.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네. 전부 에이즈에 감염됩니까? 아니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까? 경우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감염된 사람과 이제 잠자리를 했었을 때 감염될 확률을 보통 0.1%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빈번한 접촉이 없으면 감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감염돼 있는 사람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감염된 사람의 바이러스 상태, 그러니까 치료를 아주 잘 받고 바이러스가 많이 억제돼 있으면 전염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치료를 잘 안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에이즈 사실을 이렇게 숨기고 아까 잠자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 이거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부분에 불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감염된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예방법 때문에 감염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밝히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사실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규정은 사실은 있는데, 더 문제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야, 이런 좀 정말 황당한 상황 빼놓고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진단이 안 된 상태,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이제 확산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막을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 키트 이런 건 나온 게 있습니까? 요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에 있는 구강에서 점막 조금 긁어가지고 하면 에이즈 검사가 되는 그런 키트들도 나와 있고요. 혈액으로 검사해도 2-3시간 이내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해도 다 결과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새 보건소에서는 익명 검사라 그래서 자기 신분 안 밝히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서 본인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검사를 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많은 분들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성관계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모기한테 물렸을 때 아니면은 한때는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가 쓰던 젓가락과 스푼과 포크가 막 달아나져서 그것을 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루머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 감염 경로에서 그런 어떤 특정 경로가 있습니까? 일단은 성관계 통해 전파되거나 아니면 에이즈 환자에 사용했던 의료 도구에 찔렸거나 이런 혈액의 직접 노출을 침습적으로 당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감염되지 않고요.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 적도 사실 없고, 같이 밥 먹거나 숟가락 같이 쓴다고 감염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감염자가 이제 면도기 같은 거는 이제 하다 보면 피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도기 피가 난 상태에서 그 면도기를 쓰면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 아니면 환자 사용했던 이제 피가 묻은 어떤 도구에 찔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한 게 성관계 할 때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감염을 100%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이제 100%라고 얘기하면 사실 모든 방법이 100%라는 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콘돔을 잘 사용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찢어지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 가끔 콘돔도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0%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긴 합니다. 지금 사례로 나온 그 연령대를 보면 10대하고 20대입니다, 교수님. 네. 이게 10대, 20대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이 에이즈 감염 전파 추세가 상당히 빠르고 광범위하다라고 제가 추정할 수 있는데 세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광범위한 상황은 아닌 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전인구 10%까지 감염되고 이런 사례도 국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10,000명 조금 확인된 감염자가 10,000명 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초기부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환자가 아주 대규모로 발생하는 거를 잘 막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태국 이런 데만 해도 몇백만 명 이런 수준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000명 얘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확산되는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OX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에이즈 오해와 속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다. X. 요새는 거의 안 죽습니다. 오래 잘 사십니다. 에이즈는 두 번째.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다. 치료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치를 하는 치료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면역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정도의 치료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험이 되고 나라 국가에서 지금 감염성이 확인된 사람은 다 무료로 지금 약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 짧은 질문입니다. 입맞춤 키스로도 감염된다. 입맞춤으로 감염된 사람이 현재는 없고요. 키스로도 감염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고 이러면 치수를 묻을 수 있고 그게 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다가 잇몸에 상처가 나면 이론적으로 감염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간단하게 에이즈 검사 실명으로 안 해도 된다. 익명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익명 검사 가능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제가 여쭤봐서 많은 도움 주셨고요. 그중에서 혹시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부분이라도. 일단 아까 전에 답한 부분에 부연이긴 하지만 현재 에이즈가 잘 치료가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이제 만성 질환 정도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색안경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치료비를 대주는 건 일종의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환자가 잘 치료를 받으면 전파도 덜 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무료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3247번님. 에이즈로 인해 직접 죽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이즈 자체 바이러스를 약물 치료를 잘하면 바이러스 억제가 되기 때문에 에이즈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그냥 심장병이나 다른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이제는 이제 만성질환처럼 됐다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4051번님, 강렬한 키스는 감염이 된다. 강렬한 키스 피가 날 정도로 하시지만 않으면 이분은 좀 짓궂으신 분 같아요. 짓궂은 것 같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에이즈 감염 경우에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가 이제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 출석한 한 의사분이 인용 열고입니다. 정부의 에이즈 진료비 전액 지원은 문제가 있다. 인용 닫고라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든 지금 현재 예방의 한 방법으로 환자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건 예방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확산되는 걸 막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되는 부분들 더 강화해서 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뜻밖의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시네요.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궁금한 것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간염내과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